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보카 저자 송승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보카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강좌? 무슨 강좌를 진행하겠다는 건가 곧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만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연상 암기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원 암기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나옵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효율적이기도 해요. 어떤 전제를 단다면 극단적이지 않다면, 즉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외국 살다 오거나 어렸을 때부터 쭉 한 케이스. 이런 친구들은 굳이 어떤 단기간에 집중해서 영단어를 암기한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배제하고, 두 번째 케이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단기간 영단어 암기를 해본 학생들, 이런 학생들 누구든지 100이면 100, 분명히 스스로 공부했어도 1000개 단어 정도를 암기할 때 분명히 어원을 활용한 암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연상을 활용한 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상 어원 모두 중요합니다. 단 어느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것은 잘못됐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좌는, 강좌 소개지 않습니까? 우리 강좌는 가장 조금 make sense 하는, 즉 상식적인 수준에서 각 어휘에 맞는 최적의 암기법을 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 어휘 연계부터 1, 2, 3, 4 이렇게 크게 4개의 레이어로 나눴는데요. 뒤에서 곧바로 각각의 레이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보카 4개의 레이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100개 강좌를 매번, 100개의 단어를 매 강좌마다 다뤄요. 아시겠죠? 100개씩 나갑니다, 진도를. 그런데 매 강좌마다 레이어 1, 2, 3, 4를 모두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텝 1 때는 이 100개 중에 스텝 1에 해당되는 어휘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텝 2 넘어가서 스텝 2에 해당되는 어휘들 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진행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스텝 1 어떤 것들인지 샘플로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삶 속 어휘 무슨 말일까요? ethics. 우리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한 번 정도는 이거 암기하는데 신경을 써봤을 겁니다. etiquette, ethics.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암기를 시키면 이거는 단순 꼼수나 연상이 아닙니다. 왜? 실제 어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convey. 컨베이어 벨트. 그래서 이 박스가,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베이는 뭐냐? 보내주는 거.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는 보내주는 벨트. 이렇게 해서 컨베이는 전달하다, 전하다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겁니까? 암기를 하면 주로 망각도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암기 수준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해 수준입니다. 그냥 이해 한번 하면 언제 가도 다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텝 1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스텝 1, 삶 속 어휘들 은근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놓치고 있는 어휘들 은근 많습니다. 스텝 2는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어원 학습. 어원 학습은 여러분 익숙하시니까 설명 짧게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원 학습을 짤 때 가장 신경 썼던 거 딱 하나. 뭐냐? 어원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다루자. 다시 말하면 굳이 있어 보이려고, 자, 이거는 이런 라틴 어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라틴 어원 애초에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암기하면 도움이 될 만한 어원들만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원이 스텝 2였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연상. 연상도 마찬가지로 되는 애들만 취사 선택했어요. 안 되는 애들 억지로 연상 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weave라고 하면 엮다, 꿰매다, 두 개를 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몰랐다고 치면 보면 wave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이브 두 개가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 있는 모습을 연상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연상학습. 그리고 마지막 기타 학습에는 다양합니다. 뭐 헷갈리는 두 개의 단어 암기하는 법부터 단어의 뉘앙스 혹은 단어랑 거의 무조건 같이 붙어 나오는 짝단어, 컬로케이션 등등을 다루는데요. 이거는 이런 거죠. 컴플레멘트 하면 우리가 항상 이게 이냐 아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스텝 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강좌는 깔끔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렇게 4단계로 매 강좌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곧 마무리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그 전에 스텝 1, 2, 3, 4 들을 때 어떤 유의사항들이 있는지만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겠습니다. 스텝 1. 우리가 스텝 1이 뭐였습니까? 삶 속의 어휘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에티켓 아시죠? 에티켓 그래서 에틱스입니다. 했는데 에티켓을 몰랐어요.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네이버에다가 한글로 그 단어 에티켓을 검색해서 그 뜻을 최대한 이해하십시오. 아시겠죠? 포스팅 보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교양에 도움이 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몇 개 기사를 보다 보면 저절로 그냥 그 단어가 이해가 되실, 체득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 스스로 뭐 나중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뭐 포드 자동차는 컨베이어 벨트로 유명하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공중 에티켓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너무 좀 사회성 없는 사람 같긴 했는데 어쨌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양이 생기는 거죠. 점점. 그래서 한글로 검색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영어 단어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혀 큰 노력이 안 들어갈 겁니다. 이쪽은. 아시겠죠? 한글로 검색하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무리한 어원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에 언급되는 어원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암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강부터 차근차근 들을 거 아닙니까? 1강에서 언급되는 어원들이 당연히 2강, 3강, 4강 중간중간 다른 단어들에서도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연상 마찬가지인데요. 연상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연구 결과 거의 그들을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연상학습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암기하는데. 하지만 무리해선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인에게, 암기하고 있는 그 개인에게 가장 맞춤화된, 최적화된 연상법이 가장 좋다. 그런데 저는 강의하는 입장에서 일대 다수에게 강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인 암기법들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이 스텝 3 쪽에서는요. 강의를 듣다가 그 순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 용어랑 뭔가 연결해가지고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혹은 뭐 축구 선수. 그럼 여러분은 그게 더 올바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암기법을 메모하시고 그걸로 암기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수업 듣는 입장에서의 주의사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 구성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지금 최종 목표라고 돼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뭐 물이 반 채워져 있다, 반밖에 없다, 이런 그 관점의 차이, 그런 얘기 있죠? 1000개 단어를 배운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500개를 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500개나 아니까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강의입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심지어 이렇게 500개나 알고 있지만 반면에 그 정도 수준에 되는 어휘를 500개나 모르고 있으니까 와, 이거 지금 비상사태구나, 이렇게 인지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단어들의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분 다 뭐 모든 과목에 모든 공부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긴 하죠. 실제 강좌 100개 단어씩 한 강 구성되어 있고요. 10개 강좌 진행해서 총 1000개 단어를 다룹니다. 한 커리에서.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업로드 되는 건 2001번에서 3000번 어휘들부터 먼저 다룹니다. 대한민국 평균 어휘력이 이 안에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습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습은 여러분 스스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mp3 저희가 제공하는 거 다운받아서 공부한 분량에 있어서 그 범위의 mp3를 틀어놓고 그냥 mp3 플레이 되는 대로 단어들을 쭉쭉쭉 계속 읽으십시오. 눈으로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mp3가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캐리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연결이 되는데요. 아는 단어 많아도 건너뛰지 말 것. 왜 그러냐? 여러분이 좀 흔히들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쪽 구간은 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킵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시잖아요. 좋은데 강의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스킵 하다가 모르는 단어도 스킵해버립니다. 그게 제일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불상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속을 높이세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속 높이시고 그 다음에 뭐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배속 높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공부했던 단어들을 복습하세요. 그러다가 다음 단어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 다시 강의 집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2001번의 단어들이랑 2900번대 단어들은 확연하게 난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 저는 강의를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지만 앞쪽의 강의를 듣고 이거 너무 쉬운데? 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강좌 특성상 앞쪽이 당연히 쉽고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니 그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올보카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본 강의 들어가서는 이런 식의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에 대한 각각의 단어들만 쭉쭉쭉쭉쭉쭉 설명해드리고 자, 강의 끝! 다음 강의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스카이캐슬 보면서 들은 대사를 약간 제가 각색한 겁니다. 스카이캐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교육 강사는 한 시즌 사용하고 쏙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버리는 거야. 상당히 좀 날카롭기 때문에 약간 저한테 상처 아닌 상처가 되는 말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어 어휘에 있어서만큼은 강좌를 막 오랫동안 반복 수강할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어휘 강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간에 빡 몰아서 듣고 뽑아먹을 거 바로 뽑아먹고 끝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휘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1000개 단어. 여러분이 심지어 작심삼일이 너무 심한 인간이라 해도요. 10개 강좌 몰아서 3일 안에 끝내십시오. 그러면 작심삼일 내에 완강 및 어휘력 일치월장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기회에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이 올보카 교재는 이미 있으시다면 2001번부터 3000번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속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종종 있다 없다를 좀 발견하셔서 스스로 파악하셔서 수강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